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모두가 잠든 밤 10시, 단 하나의 집에서만 흐르는 낯선 소리. 이미 30년 전에 사라진 라디오 방송이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나오는 걸까요? 외로운 노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정말 고장난 기계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멈춘 사랑의 비밀일까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을 보러 나가는 주부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 불빛만 남은 골목길은 정적에 잠기고 낡은 벽돌 틈새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TV 소리도 하나둘 줄어들며 결국 단지는 마치 숨조차 죽인 듯 고요 속에 잠겨버린다. 그러나 이곳에서 단 한 집만은 예외였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꼭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남자의 집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칙, 치직. 잡음이 섞인 주파수 소리 뒤로 오래된 가요와 낮은 음색의 진행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노인네가 옛날 물건을 고집하며 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은 지금의 방송국 어느 채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이미 폐국된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이상한 건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일반 라디오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풍경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선명히 각인되었다. 10시 정각이 되면 복도 끝에 302호 홀로 사는 노인의 창문이 희미하게 빛나고 그 안에서 옛 노래가 잔잔히 울려 퍼진다. 옛 트로트의 구슬픈 멜로디, 진행자가 부드럽게 건네는 멘트, 그리고 그 속삭임 같은 온기가 아파트 복도에 스며들어 기묘한 향수를 자극했다. 아니, 저 방송 내가 어릴 때 듣던 건데? 처음엔 주민 중 몇몇이 반가움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곧 이상함이 엄습했다. 그 방송국은 이미 수십 년 전 폐쇄되었고 DJ들 역시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노인의 라디오는 무엇을 틀고 있는 걸까? 고장난 스피커가 우연히 옛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전파를 받아내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정적과 함께 라디오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퍼져나왔다. 복도에 놓인 낡은 소화전, 벽에 갈라진 페인트, 계단에 남아있는 하루의 먼지까지도 그 소리에 젖어드는 듯했다. 주민들은 점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시간대, 다른 세상이 그 방 안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김병호, 78살. 젊은 시절 버스 운전사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후 이곳에서 홀로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다. 낮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새를 구경하거나 장을 보고, 저녁에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그리고 밤 10시 반드시 라디오 앞에 앉았다. 주민들은 창문 사이로 비치는 그의 실루엣을 자주 목격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두 손을 무릎에 위에 가지런히 올린 모습, 그리고 그의 앞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낡고 둥근 다이얼이 달린 라디오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전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스피커 천은 세기발에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그 기계는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그의 표정은 늘 고요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 혹은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만 비쳤다. 아니, 저 노인네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정부에서 독거노인 지원금 준다던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동네 젊은이들은 과거에 사는 노인, 라디오 귀신 이라는 별명을 붙여 놀리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오직 노인과 라디오만이 공유하는 비밀 같은 순간.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되자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은 밤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잔잔한 멘트가 잡음 사이로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친근했다. 순간 복도에 우연히 서 있던 한 소년이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소년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30년 전 이미 사라진 방송을 지금 이 순간 저 노인 혼자 듣고 있다면 그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이문은 소년뿐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 갔다. 매일 밤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에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며 귀를 기울였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자 불편한 기분에 감출 수 없었다. 아니, 저 방송국은 벌써 문 닫은 지 수십 년이잖아. 그럼 저건 뭐야? 글쎄, 그냥 고장난 테이프 돌려놓은 거 아닐까? 처음에는 그 정도의 가벼운 추측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 입에서는 더 심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저 노인 치매 걸린 거 아냐? 혼자서 라디오 틀어놓고 자기랑 대화하는 거 아냐? 맞아,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혼잣말 하더라니까. 잘 잤어? 오늘도 기다렸어. 이러면서 말이야. 무섭더라니까. 허허, 불쌍하네. 그래도 저런 사람들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 주지 않아? 일부러 저렇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낮에는 주민들이 모여 서성거리며 은근슬쩍 김병호 노인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어린 아이들은 라디오 귀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중학생들은 복도 앞을 지나며 일부러 벨을 눌러놓고 도망치기도 했다. 그 소문은 점점 부풀려져 마치 그 방 안에서 괴상한 의식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만난 이웃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나 오늘도 들었어. 10시 땡 치니까 또 그 목소리 나오더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 방송이 아니라 그냥 녹음 테이프 같기도 하잖아. 노인네가 맨날 같은 거 틀어놓고 거기다 대고 대답하는 거지. 진짜 그럴지도 몰라. 나이 들면 외롭잖아. 그러니까 자기 망상 속에서 대화하는 거지. 대화 끝에는 늘 비슷한 결론이 났다. 불쌍하지만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고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라디오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늦은 밤 제 목소리가 당신 곁에 닿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주민들의 귀에는 점점 불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목소리
진짜 사람이 하는 걸까? 아니면 노인이 꾸며낸 망상일까? 몇몇은 더 나아가 악의적인 농담을 던졌다. 야, 혹시 저 할아버지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거 아냐? 그래서 혼자 옛날 방송 테이프 모으다가 저러는 거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외로운 노인이야. 뭘 기대하냐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일수록 정작 직접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문 앞을 스쳐 지나가며 들려오는 소리에 몸서리치고 뒷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김병호 노인은 이런 시선에 무심한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저녁이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간절한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단지 고집이나 이상한 습관으로만 보였다. 저 노인네 혹시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4층에 사는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진짜래. 우리 엄마가 들었는데 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더라. 죽은 아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헐, 소름. 그 말은 삽시간에 아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다음날 학교에서조차 귀신 라디오라는 별명으로 회자되었다. 이렇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노인은 점점 더 외딴 존재가 되어갔다. 누구도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외로운 노인이 라디오라는 허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만족한 채 자신들의 해석만 굳혀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도 창가에 서 있던 한 대학생이 우연히 노인의 집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희미하게 비치는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고요했지만 그 뒤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목소리는 묘하게 살아있었다. 대학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혼자서 저렇게까지 매일을 버틸 수 있을까? 단순히 망상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의 대부분 사람들은 노인을 불쌍하지만 이상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라디오 소리는 여전히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학생 윤재는 매일 밤 같은 시간 울려 퍼지는 라디오 소리에 점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주민들처럼 단순한 흥미거리로 여겼다면 벌써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혹시 저 안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재는 과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302호 앞에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윤재는 순간 숨을 죽였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단순히 오래된 녹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느릿한 달소리가 다가왔고 문이 열렸다. 흰 머리에 마른 체구,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김병호였다. 누구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에 사는 대학생인데요. 혹시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경계심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풀리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은 소박했다. 오래된 가구와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낡은 라디오 한 대. 지금도 그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날씨가 조금 추워진대요. 외투 꼭 챙기세요.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말구였다. 윤재는 무심코 물었다. 지금 방송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요즘 라디오에서는 이런 채널이 없던데요?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표면에는 1993년 5월 12일 여름 특집 생일 축하 방송 같은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건 다 뭐예요? 노인은 라디오 옆에 꽂힌 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아내 목소리다. 순간 윤재의 숨이 멎는 듯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집어들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여름 소식 전해드릴게요. 해가 길어져서 밤이 늦게 찾아오네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죠?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칠 동안 윤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강의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을 때조차 그날 밤의 라디오 목소리를 떠올렸다. 노인의 눈빛, 테이프에 새겨진 날짜들, 그리고 마지막 멘트. 모든 것이 잔잔한 파문처럼 가슴에 번져나갔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걸까? 윤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노인을 이상하게만 여기고 있었고, 복도에는 여전히 라디오 귀신이라는 별명이 맴돌았다. 그러나 윤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말인지.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갔다. 사실 윤재는 방송학과 학생이었고 평소 지역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담당 PD에게 말했다. 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PD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윤재가 직접 녹음해온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멘트가 끝나자 PD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이 목소리가 누구죠? 윤재는 노인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PD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네요. 청취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지역 방송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제목은 라디오에 남은 사랑. 윤재는 게스트로 출연해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 저희 아파트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밤 10시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이웃이 그 모습을 오해했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아내분께서 생전에 직접 녹음해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통해 사연이 흘러나가자 사람들은 차츰 귀를 기울였다. 도시 곳곳에서 차 안에서 편의점에서 병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취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매일 밤 10시 남편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라디오 파장을 타고 수많은 이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별 방송의 마지막에는 실제로 노인의 테이크 한 장이 그대로 틀어졌다. 병호 씨,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어요. 이제 곧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네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 밤에도 꼭 함께해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라디오 청취자 게시판과 문자 메시지에는 수백 건의 반응이 쏟아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요. 집에 가서 안아드려야겠어요. 방송이 끝난 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동안 노인을 비웃던 청년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더 이상 라디오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누구나 그를 라디오 할아버지라고 따뜻하게 불렀다. 무엇보다도 방송 다음 날 저녁 노인의 집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랑 존경합니다. 저희도 매일 10시가 기다려질 것 같아요. 작은 꽃 한 송이와 함께 남겨진 쪽지들은 노인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밤 노인은 평소처럼 라디오 앞에 앉았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잊지 말고 함께해요. 라디오는 오래된 기계였지만 그 안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었다. 노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오해 속에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세상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윤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 사랑은 시간과 죽음을 넘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매일 밤 10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다. 어느 낡은 아파트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여전히 아내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였다.